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遺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을 가졌죠? 네.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일 오전 정상회담을 열어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에 반대할 것이라며 일방적 제재 정책과 타국의 헌법 질서 변경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의 개입을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양측이 합의한 다른 이슈들은 뭡니까? 시진핑 주석은 2015년 이전까지 무역액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고요. 내년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양국이 경축기념 활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일본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천연가스 수출입 협상을 추진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동북아만 놓고 본다면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러시아와 중국이 좀 연대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태국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태국 군부가 결국 계엄령을 선포했죠? 네, 그렇습니다. 태국 군부는 20일 새벽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조치는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엄령 선포가 쿠데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에 군부는 과도 정부가 경찰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평화질서관리센터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유지 지휘센터를 설치해서 평화유지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기사와 영상 제작 그리고 그것의 배포와 판매를 금한다고 발표하면서 언론 통제에 나섰는데요. 예. 이제 태국의 방송국은 병사들이 장악하게 된 겁니다. 예. 그동안 태국에서는 친정부 세력 그리고 반정부 세력 간의 시위대들이 충돌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넘게 이어졌는데요. 사법 쿠데타로 불리는 헌법재판소의 잉락 친나와 총리 해임 이후에도 반정부 세력의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옐로우 셔츠라고 불리는 이 반정부 시위대는 새 과도 총리를 선정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예. 반면에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면서 레드 셔츠라고 불리는 친정부 진영은 선거로 구성된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자 반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정부 진영이 새 과도 정부 구성을 강행하는 것에 굉장히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작년 11월 반정부 시위 사태가 발생한 후에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28명 이상이 숨지고 800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예. 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요. 결국 이제 시위 사태 이거 좀 진정시키겠다 이런 이유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잉락 친나와 전 총리 해임 이후에 반정부와 친정부 진영 갈등이 깊어지고 이로 인한 폭력 사태 가능성이 커진 게 이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겉으로는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옐로우 셔츠, 즉 반정부 진영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군부의 쿠데타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과도 정부 총리 대행과 상원 대표단의 면담이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계엄령 선포의 직접적인 계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계엄령에 대한 태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탁신 전 총리는 계엄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국 과도정부 총리대행은 7월에 예정이었던 총선을 8월 초로 미루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했고요. 예. 반정부와 친정부 시위대는 원래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었는데 계엄령 직후에 바로 이 시위를 취소했습니다. 예. 결국은 태국 군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계엄령 선포가 실질적인 쿠데타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상황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부가 전쟁과 폭동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사실상의 쿠데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군이 현 정부를 퇴진시키고 정치 행정 권력을 장악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한 정치평론가는 군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하나는 빠른 시일 안에 선거를 치러서 문민정부에게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현 과도 정부를 해산해버리고 전통적 엘리트층에게 전국을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보도마다 좀 숫자가 엇갈리긴 하지만 태국이 입헌 군주제인데 그동안 한 군부가 18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이지리아에서는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했군요. 네, 나이지리아 조스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20일 두 차례의 차량 폭발이 일어났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최소 46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고요. 사망자 대부분이 여자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느 단체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지난 15일 나이지리아 주민들이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무장기한 200명을 전통 무기로 몰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18일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무장 단체가 나이지리아 북동부 마을을 습격해서 최소 29명을 사살했는데요. 예. 나이지리아 치안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 보코하람 소행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받을 수 있겠고요. 네. 이 보코하람은 지난달에 200명 넘는 여학생들 납치해서 국제사회에 지탄받았었는데 이 여학생들의 행방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보코하람은 현재 나이지리아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수감 중인 자신들의 동료와 그 인지를 맞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나이지리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코하람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라고 그리고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예. 유엔 안보리는 다가오는 22일 회의에서 15개 회원국이 모두 지지하면 보코하람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자산 동결, 무기 금수, 여행 제한 등의 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카메룬, 차드 그리고 베냉 정상은 지난 18일에 열린 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보코하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엔 제재 요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소식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